핵심 49번째입니다. 변압기 유기기 전력. 우리 유도하는 과정은 몰라도요, 결과는 기억하세요. 1차 유기기 전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4.44죠. 그 다음 F의 N의 1차 권수입니다. 자속 밀도입니다. 그리고 2차 측에서도 기전력이 나오죠. 얘도 4.44의 F의 2차 권수죠. 자속 밀도에 이렇게 됩니다. 1차 측에서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흘러서 자속을 만들고 그 자속이 여기에 쇄교하는 거죠. 그러면서 2차 측에 기전력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자속이 다시 1차 측에 쇄교를 그대로 하니까 여기서도 1차 기전력을 만들죠. 이런 관계가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이거 유도할 필요는 없지만 미분해서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전력이라고 하는 걸 요 식을 기억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 여기서 보는 게 이 기전력에 의한 권수비. 요게 변압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권수비 A는 2차 기전력, 1차 기전력의 B잖아요. 얘가 N2분의 N1이 되는 거죠. 요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변압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다른 거 없어요. 변압기의 전력, 공급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측으로 나타낸 전력이나 또는 2차 측으로 나타낸 전력이 있어요. 이게 전력이잖아요. 이게 서로 같은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요거 V라고 보면, 얘를 V2분의 V1이라고 보면 이것과 이것이 같기 때문에 여기는 V2에서는 I2가 곱해줘야 되고 V1에서는 I1이 곱해줘야 되겠죠. 이러한 권수비의 관계가 전류비의 역관계가 성립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해야 되죠. 물론 여기에서 요걸 임피던스로 이야기하면 전압이니까요. 2차 임피던스, 2차 전류, 1차 임피던스, 1차 전류 이렇게 하면 얘는 어떻게 되죠? 임피던스 B가 나오잖아요. 임피던스 B에 권수비에 여기 있는 게 권수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넘어가면 권수비의 제곱이 임피던스 B가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요거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면 이런 기전력의 값 기억하죠? 요거 기억하죠?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4.44가 왜 나왔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4.44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 여기 보면 권수비가 있어요. 요게 1차 전압, 2차 전압이고 주파수가 나와 있고요. 철심의 단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속 밀도가 있어요. 그리고 1차 유기기전력을 구하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1차 유기기전력의 식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되죠? 4.44입니다. 주파수의 다음 권수의 다음 자속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자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에는 권수가 얼마인지 지금 나와 있지는 않고 뭐가 나와 있어요? 지금 자속 밀도가 나와 있어요. 철심의 단면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속 밀도하고 자속의 관계는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파이라는 것은 자속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속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4.44의 주파수의 권수의 자속 밀도에다가 면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건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권수 B가 주어졌고 1차 전압과 2차 전압이 주어진 거예요. 1차 전압과 2차 전압이 주어졌어요. 1차 유기기 전력을 구하래.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는데 주파수는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60Hz 넣으면 되겠죠. 60Hz 넣으면 돼요. 그 다음 자속 밀도하고 면적이니까 면적이 지금 주어진 게 0.02. 자속 밀도가 요거 보세요. 요거하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적 당이니까요. 요게 당연히 BA가 1.2에다가
0.02 이렇게 곱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값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권수인데 1차 권수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얘는 전압입니다만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이상하다. 여기가 6600볼트인데 여기가 220볼트인데 그러면 이제 얘가 1차에 대한 권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가 들어가지?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압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얘가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220이고 얘가 6600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66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계산기 누르면 되는 거죠. 이거를 전압이라고만 생각하면 절대 이걸 떠올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한번 이해를 하면 되죠. 계산해보면 42,198 이렇게 42,198V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정리가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기전력을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봐요. 1차 전압이고 2차 전압이 주어졌어요. 역시 권수비인데요. 얘는 권수비인데요. 1차 권수가 주어진 거예요. 1차 권수가 주어진 거예요. 그럴 때 자속을 물어봐요. 최대 자속을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역시 똑같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돼요. 기전력은 어떻게 해요? 4.44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F에다가 자속 밀도에다가 자속 밀도잖아요. 또는 자속에다가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면적 A 해도 되고 자속이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건 뭐 크게 Fn 파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 최대 자속이죠.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 파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파이는 어떻게 되면 돼요? 이 파이는 얘는 기전력을 4.44에다가 Fn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1차 권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요게 1차 권수고 1차 전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1차 전압은 얼마예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돼야 되는 거예요. 1차 전압. 그 다음에 4.44 이렇게 되고요. 주파수는 60Hz고 1차 권수가 1200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정도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계산해보면 얘가 0.02 정도 나와요. 이 얼마 나오는데 이 정도 나옵니다. 요거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기전력에 대한 기본식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런 기본식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디는 4.44 kW가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거 헷갈려서 못 풀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kW가 들어가는 것은요. 얘는 권선을 감을 때 얘기해요. 권선 계수라니까 권선을 감을 때. 그런데 얘는 권선을 감는다는 얘기는 고상권, 패로권, 이층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중권, 파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단절권, 전절권, 집중권, 분포권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여기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여기서 단절권과 분포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존재하잖아요. 이거는 회전기에서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회전기. 정지기인 변압기에서는 이건 변압기 정지기잖아요. 권선계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얘기해요. 4.44가 다 들어가는데 이게 헷갈려요 라고 하지 말고 헷갈릴 필요가 없이 정지기이냐 회전기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잘 정리하세요.